네, 안녕하세요. 차를 파는 공돌입니다. 오늘 제가 외부 촬영이 아니라 이렇게 PPT를 띄운 이유는 적힌 것처럼 외제차를 사고 싶어 하는 20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외제차를 구매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외제차 구매하시려는 모든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00만원짜리 외제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며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대 외제차를 뽑는 이유,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부모님 혹은 주변 지인, 그리고 친한 친구들, 그리고 과시를 하고 싶어요. 나 시내 이 차 타고 나가면서 외제차 탄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친척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솔직해져 봅시다. 사실 내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내실이 튼튼하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할 겨를도 없지만, 이게 이제 살짝 부족을 해서 이제 차량 구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뽑으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건 아니죠. 돈 100원도 없는데 내 외제차 사야겠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 대충 이제 한 달에 고정적이게 됐어요. 한 300만원 정도씩 꼬박꼬박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돈 모아둔 것도 한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이제 필요한데 어떤 차를 이제 살지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게 허위 매물이죠.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구매에 눈을 돌렸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벤츠 E클래스를 한번 알아만 보지, 안 되면 그냥 국산차 사고 해서 알아보면 2천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매물을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을 호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글들 중에 한 90%는 허위고 10%만 진짜입니다. 거짓말 같으니까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MW 528i 중고를 쳤습니다. 중고를 치고 들어가다 보면 가격이 솔깃하다 그래가지고 눌러봅니다. 그냥 블로그를 눌러서 안에 보게 되면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되죠. 키로수도 한 6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안에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차 타고 다니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비싸진 않을까, 역시 힘들겠지 하면서 밑에 내려다 보는데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1,900만 원이고 M 모델이라 그래서 BMW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 4년밖에,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 대박이다, 나 이제 BMW 차주다 라고 하지만 현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고차 실매물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허위는 많지만 그래도 실매물이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외제차는 연식이 1년이 내려갈수록 진짜 거의 한 300만원에서 많게는 이제 500만원도 떨어지는 건데, 2013년식 6만 킬로가 돈 3천만원 돈입니다. 근데 2016년식의 6만 킬로가 1,8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매물을 팔겠습니까? 가격 똑같은 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27만 킬로 탔습니다. 21만 킬로나 더 탄 차량이 1,800만 원이라는 거죠. 키로수 대비해서도 가격이 미친 듯이 깎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차 사야 되겠다 그러면 대출을 더 끼고서라도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 차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500에 대출 한 2,000 받아가지고 산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차량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가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차량 취등록세가 우선 들어갑니다. 구매 가격의 7%, 이거는 누구가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 내는 돈입니다. 대략 140만원 정도가 처음에 나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세금 한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2회를 1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료는 26세 이하는 500,
26세 이상은 250 정도. 그러니까 내 나이 기준으로 27살, 27살 이하는 한 500만원 내고 이상은 한 250만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다? 국산차의 대략 한 3배 정도에서 4배 가량 비싼 금액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1년마다 내는,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예시는 2천만원짜리 한 벤츠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딜러분들 수수료 드리고 자동차 수리비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 표시 쳐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깜짝 놀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요 금액 다 합쳐보니까 뭐 대략 한 2,5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돈 한 500 있고 한 2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자. 그래, 저 차 무조건 사야겠어 라고 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미 들어갈 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할부를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자, 4등급의 직장인은 수치가 대략 한 6%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고차는 주택 담보대출 이런 것처럼 3%대, 2%대가 없습니다. 수치가 처음부터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년 기준으로 대략 한 이제 2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게 되고 원금이랑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을 했을 때 월 61만원씩 꼬박꼬박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6등급의 프리랜서 분들,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략 한 11% 정도가 나오겠죠.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은 대략 한 360만원 정도고, 한 달에 이제 65만원씩 3년 동안 꼬박꼬박 내주셔야 됩니다. 그 차를 타면서. 그리고 3년 기준에 대략 한 15%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살짝 신용이 좀 더 안 좋으시고 소득 보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70만원까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70만원 정도 내고 한 60만원 정도 내면 괜찮지 않냐, 뭐 내 한 300만원 정도 버는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기름값 있죠. 기름값 대략 한 달에 뭐 한 4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100이잖아. 차 타는데 이 정도 투자할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달 한 100만원 정도 빠져나간다고 보고 보험료랑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세는 1년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때 그래 생각하기로 하고 차를 지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걸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중고차 수리비. 자, 중고 외제차를 샀을 경우에 2천만원짜리로 산다 그러면 뭐 18년식 19년식 사겠습니까? 뭐 한 12년씩에서 13년씩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 이제 대략 한 7, 8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능 기록부라는 걸 이제 받아서 가라고 딜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90% 정도 하체랑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비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오일을 교환을 해줍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에 한번 싹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70만원이 또 나가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뭐 대출도 안 되죠. 우리 뭐 누수랑 누유 있을 경우 뭐 제가 봤을 때 한 7, 80%라고 보는데 대략 3배입니다. 국산차에. 대략 2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국산차 60만원 고칠 거 한 200만원 줍니다. 그리고 소모품들 교환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제외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비용만 봐도 또 한 2, 300만원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후에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대략 한 7, 8년 됐기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치료하니까 이제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마다 항상 국산차에 3배, 4배 들어가는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지 차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어플에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소나타 살 돈으로 벤츠 타자. 2천만원대부터 시작이라고 했지만 2천만원으로 탈 수 있는 차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리비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디네이팅, 그러니까 곤브로스에서도 차 팔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팔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돈이면 그 돈에 맞는 가장 괜찮은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고쳐서 판매를 하지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정비를 저희가 통하여서 훅훅 나갈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자를 갚아드릴 수도 없는 거고 나라에 내는 돈이랑 그 다음에 나라에 그리고 보험회사에 내는 돈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 1,500만원, 2,000만원대로 외제차 구매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항상 모르는 것들 있으면 즉시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 파는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